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해산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고 오늘 다시 한번 이거를 확인을 한 겁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예, 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했고 그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언제 보고서 내셨어요? 저번 주에 제출했습니다. 난 못 받았는데.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 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일주일 만에 다시 언급을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들면 실제 일본에서는 올해 3월에 법원이 통일교를 해산한 바가 있습니다. 종교 집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단 통일교를 지칭한 걸로 보입니다. 보교님 먼저요. 네. 일주일 만에 또다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종교 집단 해산 문제를 거론했다는 거는 대통령 스스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헌법상으로도 종교 분리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불거진 부분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어서 결국은 이것이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단 통일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몇몇 대형 교회들의 어떤 그 불법적인 움직임 이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함께 검토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선은 직접적인 그 당사자인 통일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그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이해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어떻게 정당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손을 댈지 이런 어떤 정무적 지혜 또한 고려해 가면서 접근해야 되는 숙제인 것을 대통령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을 실제로 가령 통일교라고 한다면 실제 해산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인을 해산한다고 해서 그 교리가 없어지고 교주가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다시금 그 종교의 불법적 정치 개입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단지 법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대안을 찾아가면서 해결 방안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정치 개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통일교가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원 관련 의혹을 일단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성배 씨 건진법사가 재판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교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고 이거를 김건희 여사도 충분히 납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권영진 저희가 뒤에 민주당 얘기도 나누겠지만 일단은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이 대목이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뭐 전성배 씨를 통해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이 사건이 발단이긴 하거든요. 뭐 지금 우리 종교 단체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삐뚤어진 종교 단체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이 자꾸 정치에 개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부분들은
잘라내고 가야 될 우리 숙제라고 봐요. 숙제라고 보는데 지금 그러나 종교인들이 이 정치에 관여하고 했을 때 선거법 위반이면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자금법 위반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이 건진법사나 이런 분들 다 그 처벌을 받고 있고 통일교회 총재인 한학자 총재도 지금 다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2번이나 일주일 사이에 국무회의에서 아마 조원철 법제처장이 식은땀이 났을 거예요. 저거는 해산시키라는 명령이에요. 그냥 알아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달라요. 일본은 종교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법인에 대해서 그 법인이 종교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거나 사회적 상규에 위반이 됐을 때는 해산할 수가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지금 통일교를 해산한 거예요. 했는데 우리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는 민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 때 신천지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해서 서울시가 해산을 명령을 내렸는데 그 후에 신천지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줄줄이 다 서울시가 졌어요. 그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체계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대통령이 일주일 사이에 저렇게 강도 높게 국무회의에서 마치 명령 지시하듯이 했을까 보면은 이 불똥이 민주당으로 튀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한테까지 뛰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 통일교의 선교처장을 민주당의 세계 무슨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그 사진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통일교가 정치적으로 뭔가를 자기들 이득을 보려고 했으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만 한 게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이 대표에게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증거로 나오니까 여기서는 강하게 공격이 수비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은. 이 박지원 의원 얘기가 맞는 거예요. 대통령이 왜 저렇게 강하게 나오느냐. 공격이 수비다. 이렇게 박지원 의원이 정확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종교인들의 불법 정치 개입이나 이건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대통령께서 헌법과 법률에 어찌 보면은 수호자로서 공정하게 수사해라.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렇게 먼저 하시는 게 저는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과의 뭐 관련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 말이라는 설명이신데. 뭐 충분히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지금까지의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이런 것들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들 간부회의할 때 뭐에 대해서 알아봤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시로 해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우리 역사상 최초로 토론하는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단체들의 그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목적에 두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자칫 그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을 벗어난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거의 어떤 권위적인 대통령은 뭐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다양하게 또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해가 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불법적인 종교에 대해서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검토해 보기 위한 이러한 것이고 그리고 통일교가 뭐 민주당 또 뭐 국민회의 여야 이쪽만 했겠습니까? 또 그 밖에 또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애썼을 것이고 뭐 윤석열 정부에만 통일교가 손을 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순점들이 지금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재에 우리 시스템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헌법으로 그렇지 않고 또 법률로 우리가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예, 여야가 예. 함께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 의원님 최근 들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뭐 장관급 인사들에 대해서 통일교가 2016년부터 굉장히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가 과거에서부터 예. 여야 가리지 않고 어쨌든 제도권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대외 로비를 해왔던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특검 수사에서 그 반쪽만 드러났었는데 통일교 관계자에 의해서 사실상 범죄 자백이 이루어졌고 특검이 일종의 이제 선택적 수사를 했다, 직무유기를 했다 예.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뭐 익명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머지않아 이제 실명 보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명단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민주당은 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어쨌든 뭐 특검에서 저런 사실을 확인했는지 여부조차 민주당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윤영호 씨가 돌연 재판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버렸고 내일 지금 결심 공판이 있는데 내일 결심 공판에서 그와 관련돼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겠다. 예. 그 자리에서 실명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고를 했죠, 아예. 그러면 예. 더더욱 민주당이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당 차원에서 뭐 이걸 그렇다고 숨길 수도 없는 일이고 당 내부에서는 뭐 지켜보되 어쨌든 만약 사실이라면 그에 대해서 뭐 수사 필요성을 부인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 말씀이 다른 얘기는 이제 일반론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해산이라는 얘기를 2번이나 하셨어요. 예. 그게 결국 통일교를 향해서 저걸 아예 법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와라. 이렇게 법제처장한테 지시한 걸로 보여서 그게 좀 굉장히 강하게 들리는 거죠. 그냥 정부 차원에서 저런 종교단체의 위헌적인 행위를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해봐라. 이랬으면은 뭐 그 특별히 문제가 됐겠습니까? 예. 근데 2번이나 그 해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글쎄요, 김우 시장님. 그렇게 지금 돌아서 보면 통일교가 여야를 불고 진보 보수 진영을 불구하고 막론하고 예. 다 지금 뭔가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소수파로 치부되는 종교 단체의 특성이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본인들 생각할 때는 대형 주류 종교 단체가 아닌 소수 종교 집단인 경우에는 어쨌든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하는 노력들이 비단 통일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신천 이야기도 이미 나왔었고 과거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을 대고 선을 대려고 하는 노력들을 여야 가리지 않고 했을 것은 지레짐작이 됩니다. 예.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분명히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서 민주당에도 선을 대고 후원을 했다는 것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건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건 분명히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별건 수사로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한다면 똑같이 별건 수사로 파악이 됐으면 민주당의 돈을 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건 공정성을 잃은 특검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예. 우리 권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을 저렇게 세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치 저는 이제 듣기로 정청래 대표가 자꾸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서 위원정당 해산하겠다고 겁주는 거랑 좀 비슷하다는 기시감이 드는데 예.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것은요. 후진국에서나 저렇게 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도의 선진국이면요. 알아서 종교단체는 스스로 자정자격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고 예. 우리나라 헌법이나 우리나라 법률에도 종교단체 그 종교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에서 가정법원에서 일본의 통일교를 해산했던 것은 법인격을 해산한 거예요. 법인격. 그러니까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의 법인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인격의 법적 지위를 해산한 겁니다. 그것도 이유는 뭐였냐면 재정의 회계와 투명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법인격을 해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종교를 해산한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약에 지금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법인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단법인으로서 또는 종교법인으로서 종교법인의 법인격을 무슨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해산할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저렇게 종교단체 아예 싸그리 없애는 것처럼 해산하겠다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저건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이지 어디 저는 이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가에서 했을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정당을 해산하고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것은 정말 그건 독재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국민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저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은 민주당 여권으로도 다가오고 있는 그런 것들 의혹을 여기서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의지입니까?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다른 형태로 접근했겠죠. 예. 그건 물밑 타협 이런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이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뭐 이상한 추측들이 가능한데 예. 액면 그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저나 우리 김근식 교수님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법인격만 해산되는 것이고 실제 그 교인들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환기를 제대로 좀 시키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예. 이거를 시스템으로 정비할 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적인 검토와 더불어서 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어떤 그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종교가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하는 예. 뭐 우리 더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만 대형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전전긍긍하거든요. 정말 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 통일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단의 대표였다가 예. 지금은 이제 대학도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7대 종단의 범위 내에 들어올 정도의 교세가 확장됐지만 아직은 좀 약하기 때문에 정치권에 개입하고 혹은 기대서 그 교세를 더 확장시키고 싶은 예. 이런 욕심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삐뚤어진 결과로 나오게 됐던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개신교 교회들의 예. 나쁜 모습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지 저는 이런 고민들의 출발점이고 예. 그런 고민을 매우 강하게 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 뭐 SBS 보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두 의원이 한학자 총재를 찾아가서 뭐 이른바 경배 의식 이런 것까지 했다고 보도를 하거든요. 실제로 정치인들이 종교를 대하는 태도가 그런가요? 우선은 표에 약하니까 예. 정치인들이. 근데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복귀한 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아무 종교나 가서 머리 숙이고 예. 가서 절하고 용돈 받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약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예. 사실인데 이걸 이제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고 특히 이제 요즘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정당 내의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당원들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사실은 소수의 당원들을 가지고 전체 대표도 만들 수 있고 최고인도 만들 수 있고 후보들도 만들 수 있는 루트가 있다고 보니까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정당에 개입해서 자기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걸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거는 앞으로 여야가 막아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 여는 야에 야는 여에 비난하거나 이거 가지고 정쟁하는 거는 우리 정치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정말 여당이든 야당이든 불법적인 정치장을 받고 또 그들로부터 이게 만약에 청탁을 받았으면 뇌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들을 밝혀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시시한다고 해서 저는 이 숨겨지는 게 아니라고 봐요. 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살아남겠다는 그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깜빵에 있기 때문에 언젠간 다 불 거예요. 예. 지금 하나하나 나오잖아요.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입을 통해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니까 최근에는 지금 여권의 전현직 장관급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손목시계, 고급 손목시계도 줬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덮고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김건희 특검이 비겁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저 특검은 마치 이런 거예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고 제대로 털었으면 이게 더 커지지 않을 텐데 네. 지금 저 특검이 김건희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아니 국민의힘 정치자금은 털어가지고 권성동 의원 구속까지 시켜놓고 수천만 원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이런데 이 수사는 김건희하고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예. 이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선택적 수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저 특검은 정말
정치 특검이나 이런 오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바라봐줘야 된다. 여도 야도 서로 이걸 가지고 정쟁하거나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낙인 찍는 쪽으로 사용하면은 다 같이 공멸한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네네. 필요한 부분들은 관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을 보고 당에서도 네. 뭐 여러 사항들이 특정이 된다면 네. 그런 부분들은 대응하고 조사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관계자들에게도 통일교에서 금품을 주었다 하는 것은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민주당도 있으면 다 수사해야죠. 조사해야죠.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글쎄 박 의원께서는 지금 민주당의 대응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은 손이 들어왔으면 파헤쳐야 된다고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가 조금은 당혹스러운 상황이어서 네. 아직 이제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드러나면은 저걸 뭐 비호하거나 감싸거나 혹은 덮거나 이러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제 특검에서 그 브리핑한 내용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네, 했다. 그러면 그 즉시 이첩을 했어야죠. 지금 몇 개월을 그걸 이렇게 인지했을 뭉갤 때.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와서 별도로 작성해 놓은 이 내사 보고서를 갖다 다른 데 이첩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도 굉장히 자의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특히 이제 민중기 특검이 24명을 기소를 했는데요. 그중에 16명은 김건희 씨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증명이 안 된 채로 지금 기소를 했어요. 예.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별건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별건 수사할 수 있는 그 근거 조항이라는 게 이번 특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 특검법에도 이 사건 수사하다가 인지된 관련 범죄 이런 내용이 항상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 그런 수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 직접 드루킹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닌 고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금 문제를 수사하다 그런 비극적인 결과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문제예요. 물론 특검이 이제 시간상 혹은 인력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예. 어떤 사안을 우선순위로 수사할 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인정해요. 그러면 본인들이 수사 못하면 바로 그 즉시 수사기관에 이첩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범죄 정보를 입수한 거 아닙니까? 피의자가 자백을 했어요. 근데 동일한 자백을 했는데 A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B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지금 미뤄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선택적 수사나 직무유기 논란이 나오는 거고 문제는 그러면은 이 사안을 앞으로 어떻게 다룰 건가? 네. 예. 이거 이제 경찰청 국수본으로 아마 넘어가게 될 텐데 경찰청 국수본이 이제 수사권을 가졌는데 과연 지금 현재 여권을 상대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이 있는 데다가 그럼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는 또 누가 수사할 건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지금 낳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 특검이 원칙대로 이걸 수사를 했더라면 지금 와서 이런 이제 비판을 사지 않을 텐데 특검 예. 수사 전체의 공정성마저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예.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사 중에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기관에게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맞아요. 그 부분을 게을리한 부분 혹은 뭐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질책을 받아 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 이 시기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그 논리적 확대 같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가 영부인이 되어서 그 권력의 그늘 아래서 관계된 이러한 범죄들이 나온 것, 이 범이지 예. 김건희가 그 영부인이 되기 전 그 이전에 뭐 문재인 정부 시절 이거는 김건희 특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범죄 정보가 나왔으면 그 부분은 이첩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저도 똑같이 합니다만 수사를 선택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당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의견은 없나요?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수사를 하고 예. 관련된 의혹이 나왔으면 당연히 수사를 할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지금 뭐 명단 나오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억울할 것이고 예. 또 실제 범죄가 있는 사람들은 당 차원에서 저희가 뭐 제명이라든지 당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 처분을 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됐는데 수사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 당에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혹도 좀 됩니다. 현재 그 김건희 여사 또 윤석열 그리고 이 칼날이 국민의힘만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일종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 또한 저는 잘못된 시선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예. 이런 그 걱정들을 덜 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는 빠르게 명백하게 예. 수사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근식 글쎄요, 뭐 여권을 상대로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긴 했지만 뭐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냐 그런 그럼요. 지적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특검이 거의 이제 활동이 만료되는 시점에 그것도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입을 통해서 지금 예. 제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묻혀서 그냥 갔을 겁니다. 내일 또 어떤 얘기를 추가로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한번 나오니까 지금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다 취재를 해서 그렇죠. 계속 예.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곧 이름이 나올 겁니다.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통일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접촉을 하고 돈을 줬는데 그 내용이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예. 저는 그런 걸 보면 이 민주당이 이 부분을 이제 뭉개고만 가서는 저는 진짜 사실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꼴이 될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의 공정성과 특검의 편파적 수사에 대한 정치적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이제 그 단계는 이미 넘어섰고 민주특검은 이제 곧 활동이 만료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경찰청 국수본이나 아니면 뭐 공수처나 가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주 날이 시퍼렇게선 이재명 정부 초기에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찰이나 그런 공수처에서 어떻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의구심이 분명히 들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이름은 검명에 대해서 나올 거고 보도는 될 거고 수사는 만약에 미적미적거린다고 한다면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결국 또 특검해야 되는 겁니다. 특검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본래. 예. 드루킹 특검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처음에 수사를 못하게 하고 미진하게 하고 계속 발뺌하다 보면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국민 여론에 밀려서 특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박지원 의원의 그래도 오랜만에 정치 구단다운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검은 손이 들어오면 그 검은 손을 낱낱이 파헤쳐서 초기에 잘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감싸려 가거나 시간이 가긴을 번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는요. 이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열려 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의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처신, 저는 대통령의 저는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우리 김 교수님 안 보는 사이에 말씀이 좀 독해지셨는데요. 민주당에서 이걸 뭉갤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마치 뭉개는 듯한 뉘앙스로 뭉개지 말씀하시면 않기를 바라죠. 제가 좀 듣기에 좀 서운해서 예. 절대 뭉개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투명한 수사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처분을 내린다. 저희가 이것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소문이 든다고 해서 그 해당 당원들에게 의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당원들에게 먼저 어떤 그 처분을 한다라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명백하게 수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른 정치적 행위를 한다. 책임지는 정당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